운영하고 있는 세종입시연구소에서 이제 입시 전반적인 입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컨설팅 조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등 고입, 대입 양쪽을 전부 다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사정을 하면서 직접 학생들을 뽑고 직접 대입 전형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이제 원래 대학교육협의체인데 현재 기능은 사실상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교육부 사업을 받아서 특히나 입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대입 입시와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주로 공교육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머님들 뵙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20에서 25분 내에 말씀을 전부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특목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특목자사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목자사를 준비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아이가 특목자사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겠냐. 그 사이에 사실은 그에 대한 선택이 아마 좀 더 힘드실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지역 같은 경우 특목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과학고 같은 경우에 과학고류도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영재고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특목고도 외고, 국제고 이런 종류의 학교들이 또 있을 거고, 이제 자사고의 형태가 있는데 또 우리는 자사고의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서울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전국 단위가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마다 사실 입시의 유불리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도 또 더욱이 이제 학교들도 특히나 외고만 해도 학교 수준이 다 같지 않죠. 자사고도 학교 수준이 다 같지 않아요. 서울 지역 자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고 볼 수 없는데, 학교들이요. 근데 벌써 서울 지역 자사는 다른 유형의 자사고하고도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어떻게 많이냐에 따라서 실제 유불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특목고로서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지는 이렇게 그냥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읽어보시면 어떤 학교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이 특목자사를 뽑기 위한 전형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최종 합격자 상위 30개교 현황인데, 대부분 특목자사고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약 90에서 이 최상위권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 90에서 60명 사이를 항상 보내고요. 그리고 과거에서 특히나 서울 지역 자사 중에서 좋은 학교들은 약 35에서 25명 사이를 항상 보내요. 딱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목자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특목자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냐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의 성적 이상대를 맞는 학생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대략 한 100에서 150등? 그 사이에 들어간 학생들. 그리고 이 지역 단위 자사에서는 문이과 합쳐가지고 30등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합격이 결정돼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이과 합쳐서 30명.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문이과 합쳐서 약 5명에서 10명 사이에요. 그 정도가 서성안을 가는 거예요.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학생들, 그리고 오히려 서성안 가는 비율은 더 적죠. 억지로 스카이를 보내고 나서 서성안 이제 거기서 좀 떨어진 애들이 이제 우연히 그냥 서성안 서영고를 고대 밑에 가는 사실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는 아이들이 이제 서성안을 가다 보니까 사실 서성안 인원은 오히려 더 적어요. 현재는 그런 입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어떤 번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입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로 가가지고 약 1에서 5등 사이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약 1에서 5등도 아니죠. 사실은 1, 2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할 수 있으면은 서울대 가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서울 지역 자사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5등에서 그보다 약 벗어나는 약 8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확실하게 서울대권을 진학하는 것이 가능한 건데,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는 사실 서울 지역 자사보다는 일반고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직윤을 받아야 서울대를 가는데, 직윤을 받는다는 거는 압도적, 어느 정도는 이 학생이 전교에서 1등이구나라는 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유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은
조금 내신이 흔들흔들 하더라도 특목고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 유형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시의 유형이 어떻게 흘러가죠? 점점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 자체가 교과전형이랑 다르게 교과전형은 내신 등급을 계산해서 뽑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만 흔들려도 문제가 생기는데 종합전형은 안 그래요. 서울대 가는 애들조차도 실제로 특목고에서 2등급 초반선까지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서울대를. 근데 그 얘기는 내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애들도 어쩌다가 한 성적이 빠져도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주 최상위권인데 아이가 그렇게 1등에서 그런 어떤 성적이 있어가지고 압박감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는 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일반고보다는 특목고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그거보다 성적대가 조금 내려왔을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입시에서 더 이 특목이나 자사를 선택하느냐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점은 학생 스타일이에요. 학생이 너무 심한 압박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스타일이면은 일반고로 가셔도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 일반고로 가셔도 소위 말하는 비교과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최상위권 약 3손가락 고대에 학출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차피 상도 주고 이 학생부 내용도 열심히 굉장히 많이 잘 써줘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략 한 중형의 시선 그러니까 특목고로 가게 되면 3등급 중반에서 초반선 약 그 정도 나오고 일반고에서는 2등급 초반에서 2.5등급 안쪽 이 사이 성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차라리 특목고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 아이들까지도 학생부에 대한 내용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고로 넘어오면은 아주 최상위권 아이가 아니면 그때부터는 학생부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예. 그렇다고 특히나 일반고로 선택하실 때도 지금 서울 지역에서 특히 이 근방에서 선택할 만한 일반고는 중대부고나 단대부고 정도밖에 없어요. 왜 두 학교 정도밖에 없냐면 그 정도 학교가 전문대 진학률이 5% 미만이에요. 대학을 가면서 대학 가는 인원이 나오면서 전문대 진학률은 5% 미만이거든요. 근데 전문대 진학률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정도 밑으로 학생이 약 2등급 중간선에서 2등급 약 초반에서 중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은 2등급 중간에서 3등급은 아닌 그 사이 성적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분명히 내신으로 본다면은 건동선 이상을 쓸 수 있는데 건동선에서 건동보다 조금 더 위를 쓸 수 있는데 일단 전문대 진학률이 뭐 10에서 15%막 이렇게 학교 대부분 많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활동을 못 해요.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그러면 학생부 내용이 자연스럽게 거의 안 적히다시피 해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 특목을 가게 되면은 그 정도 성적대 아이들이 약 1등급 정도 빠지고 1.5등급 정도가 아래로 내려가지만 학생부 내용 충분하고 성적대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을 대학교에서 괜찮은 학교 약 15개 대학 안쪽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일반고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경기권에서 인서울을 써야 되는데 특목자사에서는 아예 못 씁니다.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신이 안 나서 아예 못 써요. 근데 약 3.5에서 4등급 그 사이면 종합전형이 됐던 아니면은 이 내신 전형 쪽이 됐던 어떻게든 쓸 수 있어요. 인서울이나 경기를 쓴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특목 같은 경우 내 아이가 뭔가 어설프다.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닌데 약간 애매해. 그래도 뭐 수능으로 찍어도 인서울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특목 쪽이 훨씬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서울 자체가 좀 간당간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반고가 입시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일반고 입시 결과가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경의 시선에서 약 국승세단서는 2.5등급에서 3등급 사이 내신으로도 응시 가능하거든요. 근데 딱 그 내신이 사실은 특목고 중에서도 너무 어려운 쪽으로 가면 4등급 바깥으로 애들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신 관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은.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목 가가지고 4등급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논술 수능이 아니면 대학을 아예 못 가요. 생각보다 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 점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뭐 반에서 한 5등에서 10등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아이 성향을 그냥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일반고로 갈지 특목고로 갈지. 상대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고 가서 잘 내신을 관리했을 때 종합전형 이런 길이 되게 많고요.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특목고 가서 좋은 공부 분기해서 그냥 논술 수능하는 게 입시에서 훨씬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학생들 내신 받기 어렵다고 보통 특목고 보다는 일반고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내신 관리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칠 때 머리에 비해서 내신 관리 안 되면 오히려 특목고 가서 그냥 공부 좋은 분위기 안에서 수능 열심히 잘 치르고 그 머리로 논술 수능 치르는 게 훨씬 결과 좋아요. 차라리 남학생들이 오히려 특목을 안 피하는 게 답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성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여학생들 내신 관리 잘 되는 애들은 일반고 가가지고 내신 어느 정도 받고 관리하면은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남학생들이 특목고 가서 정신 놓고 공부하는 게 훨씬 결과 좋아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선택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셔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우신 고민이 되시면 이런 데 오셔서 상담하시는 건 방법이죠. 저는 저희 학원에 맨날 있으니까 와서 상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전형의 평가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단계에서는 성적이나 또는 추첨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해요. 특히나 서울 지역 자사 같은 경우는 내신을 관계없이 추첨 선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울 이해 지역 같은 경우는 내신을 통해서 1단계를 선발합니다. 외고나 과거는 차이점이 1단계 학교장 추천에 의해 가지고 내신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 내신, 서류, 면접을 다 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내신이 과학고는 수학과학이고 외고나 국제고는 영어 내신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 이해 지역 자사고는 국영수학과 다 들어가고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등급을 볼 수 있는데 얘들은 등급을 못 봐요. 근데 등급이라는 게 여기는 절대 등급을 보고 상대 등급을 볼 수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외고나 과학고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입시 자체는 일단 일반고가 그렇게 아주 불리하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특목고를 무리하게 선택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오히려 내신 관리고 뭐고 이런 게 좀 안 되는 스타일이면 차라리 특목고 가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차라리 그 수능을 열심히 파시는 게 훨씬 차라리 결과가 좋다. 네, 그거 생각해 주세요. 네. 자, 평가 방식은 자소서를 쓰는 게 특징이에요. 예, 1500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500자는 서울 지역 자사는 제외예요. 서울 지역 자사는 1200자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추천서 같은 경우 과학고 천자에 추천 500자인데 다만 이제 추천서도 서울 지역 자사는 잘 안 받죠. 그리고 외고도 이제 슬슬 추천서를 잘 안 받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보시면은 수상 경력, 교과서 발달 상황 제외한 전 영역이 싹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빠지고 수상 경력도 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교 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사를 생각하신다고 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학생부 하나하나 살펴보면 출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 그냥 완전히 제거되고 물론 이 위에 인적사학, 합격사학도 다 제거됩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로희망사항 남고 창의적체험성 남고 교과서 학습 발달 상황 이제 서울 지역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싸그리가 없어지고 그 외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만 이 세부님 특기사항이 남죠. 이 부분에 서술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평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독서, 행동수비 종합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평가하는 방식은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뺏겨서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요. 대입에서. 그러니까 이쪽 전형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대입을 위해서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때부터 이런 유형의 고민이나 준비를 안 해보면 대학교 가서도 입시가 고등학교 가서 이와 같은 준비를 똑같이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평가하는 방식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으로 다 보는 방식이에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다 읽고 자소서 다 읽고 면접 때 질문 던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 외지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예요. 전국 단위 자사 같은 경우는 아예 서류 평가 점수를 따로 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지역 자사는 다 받아서 그냥 읽어보고 면접하고 점수 하나 딱 주고 그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합격
합격 결과가 나오는데 서울 외 지역,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는 아예 이 서류 평가를 따로 하거든요. 자소서 추천서에 대한 평가, 자소서 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는데 평가하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평가 항목을 자기주도형, 인성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뭐 학업 능력, 그리고 뭐 비교과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능력, 아니면은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안에 뭐 학업 능력을 따로 두고,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뭐 진로에 대한 관심, 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른 영역을 평가 항목을 두고, 인성도 뭐 한 두 파트 정도로 나눠요. 뭐 공동체 정신에 뭐 타인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뭐 어떤 그런 뭐 자주성 뭐 이런 것들 두고, 이 각각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학생 항목을 싹 다 읽어보고 그냥 점수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적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율 동아리 같은 데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얘가 진로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 보여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공부와 관련된 지적인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는 영역이 뭐가 있는지를 독서나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자기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들도 이런 자율활동이나 행동세미 종합의견에 나타나는 서술들을 보고서 평가를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항목들을 동시에 보고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하실 때 항상 이 항목과 항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항목을 채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반이다. 그럼 영어회화 반 구성원으로서 뭐 일종의 뭐 친구들하고 영어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해서 간단하게 뭐 글을 한번 쉽지 않겠지만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를 잡아서 같이 영어에 대한 토킹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토론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주제를 잡고 토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독서의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읽어본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쪽을 보완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율활동 하면서, 자율활동에는 주로 반장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적히는데, 그런 반장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반장활동하고, 그리고 이 학생 자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뭐 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토의와 이런 선거로 통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책도 여기 같이 등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자소서에서 공부 얘기를 하거든요. 자소서에서 자기가 학습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해본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책도 독서 활동이 등장해 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평가 항목이 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통 동아리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안 들거나 아무것도 안 하죠.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학교에서 학생이 스스로 뭐 간단하게 동아리 주제와 관련된 글이라도 써보고,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자기 스스로 에세이라도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에세이를 썼다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 써주시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결국 선생님이 써주냐 안 써주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없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넣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이 좀 더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나쁘지 않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선생님한테 좀 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애들이 뭐 선생님하고 아까 이런 얘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 선생님들도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목이 선생님이 이렇게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선생님 들어오시면 중학교에 올라와서, 그럼 그 반에서 기억하는 학생이 한 손가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은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써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쉽지 않죠. 그래도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이 세부능 특기사항은 어차피 없거든요. 빠지니까. 전국 단위 쓰지 않으면 이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동아리 선생님들하고는 사실 동아리 인원 많지도 않으니까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관리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선생님들이 어차피 이 중학교 선생님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세히 써줘야 된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냐면, 세부능 특기사항 이거 고등학교 가면은 아무 의미 없는 글이라도 엄청 써주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 반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적이 나오는 애들만 한 줄 써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지금 현재 중학교의 현실이에요. 예. 애가 적성을 보이고 아이가 좀 이런 특목이나 자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걸 들어갈 거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서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적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 지금 특목자사 쓰기 위한 아이들을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 지도 같은 것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소 지도를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 독서가 없어요. 예, 독서 칸이 그냥 0이에요. 0. 왜냐면 선생님도 쓰라는 얘기를 안 했고 아이도 써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학생부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어차피 중등이니까 입시에 그렇게 막 우리가 모든 목표는 다 대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학생이 그래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특목자사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경쟁이니까 내가 다른 학생보다 좀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 가능한 항목들이 비어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담임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들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평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항목들, 빠지는 항목들 말고요. 이런 것들은 다 담임선생님이 넣어주는 항목들이에요. 예. 결국 담임선생님께 어필하고 담임선생님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특목자사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니 넣어달라. 예. 그리고 아이한테 한번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동아리가 유명무실하다 하더라도 네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네가 이런 동아리와 관련해서 조금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글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글을 넣어보자.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차피 대학교를 가기 위한 입시도 거의 그와 유사한 방식의 준비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면접은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 문제를 보셔도 사실 학생부하고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이 학생이 외교관 이런 꿈을 갖고 있다라고 앞에 진로활동 사항에서, 진로 희망 사항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통역사로서 부족한 자질,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진로 희망 사항과 연계해서 동아리에다가 이 자소서에 자기가 이런 동시통역이라는 꿈을 썼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품성면에서 부족한 면은 뭐라고 생각하냐?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질문, 지원자 도움 필요한 것, 이거 자소서나 학생부의 봉사 영역도 있고 행동수립 종합의견에 인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원래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질문하는 거고요. 독서 갖고 질문하고 그리고 일반 질문 나갑니다. 지금 학생부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질문이 충실하고 좋은 질문이 나가고 아니면 질문을 잘 못하고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 안 나가면 평가도 그만큼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학생부를 어떻게 채우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적어도 이제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글자가 많이 채워지면 그것만으로도 이 경쟁력이 생겨요. 자수가 많기만 해도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소설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도 어차피 다 같이 비어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비어있다시피 하니까. 그거는 이런 용인외고 대원의 외대부고 같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형의 특이한 질문을 얘들은 공통 질문으로 하거든요. 뭐 이런 자신을 4글자로 표현해봐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예,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항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인외고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를 비워놔요. 그리고 네가 거기를 채워보고 이유를 내라. 이런 형태의 질문 내거든요. 상당히 시사적인 얘기를 많이 쓰도록 하는데 그 외에도 결국은 면접 질문에선 대일외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나갑니다. 자소서하고 추천서 밀착형 질문은요. 그러니까 결국 언제나 학생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시사적인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고민해본 경험하고 그리고 뭐가 됐든 학교에서 내 스스로 동아리에서 글이라도 한번 써보고 책이라도 좀 더 읽어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본다면은 창의성 향상의 학생부로 내용을 어떻게 채울까 그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에 대한 설명 쭉 들으셨죠, 그죠?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책 읽어보고 글 쓰고 토론하고 결국 그런 거밖에 중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토론 동아리 같은 것들에서 토론 한번 해보고, 예, 그런 동아리는 요즘은 다 있으니까요.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책 읽고 토론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과학 동아리도 과학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토론했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요즘 토론은 입론문 같은 거 다 쓰기 때문에 입론문 써보고 그 글의 주제가 어땠고 그 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펼쳤다고 동아리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동아리에 만약 못 넣으면 행동술 종합위원회에다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생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므로 학생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기에는 저희 학원 독서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책을 읽은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죠. 예. 그리고 뭐 학생부 그런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전혀 감이 안 오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점이죠. 학생부를 전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채우는 방법 조언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시면 사실 특목자사를 준비하기 위한 길은 아주 넓게 열려있다. 예. 또 더욱이 오셔가지고 또 한번 저희 학원 다니시면 대입은 더더욱이 제가 전문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돼서 그런데요. 저희 또 실장님께서 저희 학원 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고 계셨나요?